책, 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컴투스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직 지원자인데요. 네, 컴투스 하면 또 모바일 게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우리 멘토님께서 어떤 회사인지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컴투스는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작되기 전부터 1998년도에 설립이 되고 1999년도부터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임 업체입니다.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서는 거의 탑 10에 선정이 되게 되는데 정도요? 예. 그 서머너즈 워 게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요. 작년 2016년도에 세계 탑 10에 들어갔고요. 영국 포켓 게이머 글로벌 개발사 탑 5에 선정이 되는데 승승장구하는 게임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재환 씨는 좀 어떤 이미지 떠오르나요? 사실 게임에서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그 결제, 온라인 결제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그 상품권을 위한 그 머니 있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사이버 머니, 머니. 사이버 머니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쏟아 부었나요, 재환 씨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돈을 못 썼어요. 한 네. 번도 이제 그런 걸 결제해 본 적 없어요? 없어요. 저는 진짜 그런 데다 결제 안 하고 전 먹는데. 네네. 아, 먹는데 예, 오지. 기프티콘을 정말 많이 사요. 예, 근데 오히려 게임에는 게임도 취미가 없기도 하거니와 우리 보미 씨는 좀 써본 적 있나요? 저는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네, 내 삶을 위해서.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그렇죠. 네. 또 그렇긴 한데 농담이고요. 예. 네, 게임 관련 IT 회사 저는 네. 떠올려 보면 좀 컴퓨터도 잘하고 좀 한 가지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이 컴투스에서는 어떤 인재를 좀 찾고 있나요? 네, 컴투스에서는요, 인재상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즐거움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생각에서 즐거운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모두 다 그럴 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과 도전인데요.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또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팀워크를 중시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원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절대로 이 비즈니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 모두가 함께 팀워크를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들이 겸손함, 그리고 자기 반성, 이를 통해 성장하는 인재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직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조금 어려운 어감인 것 같아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빅데이터가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어떻게 알았지? 내 나이대에 나의 성별에 맞는 내가 평상시에 검색했던 광고들이 옆에 뜨죠.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포커싱을 해서 타겟팅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쉽게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에서 더 많은 양의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SNS에서 각자 어떻게 알 수 없는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 모두 다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영화 감상이라고 합니다. 네. 전공은 컴퓨터 공학과 네. 어울리는 학과 그렇죠. 전공이네요. 학점은 4.03점. 높은 높아요. 편이에요. 예. 어학 점수는 토익이 830점, 오픽이 IM2입니다.
경력으로는요, 리딩아이에서 2년 7개월간 콜센터 인바운드 업무를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회사답게 이제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에요. 그건 참 다행인 것 같고 학점도 무척 높은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학 점수 좀 준수한 편이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안 보여요. 그렇네요. 네. 또. 아무래도 IT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좀 그렇죠. 이런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물론 본인이 컴퓨터 관련 공학 전공을 했고 네. 학점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이런 건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자격증들이 좀 있죠. 물론 IT 쪽은 뭐 정보보안 전문가, 프로그래밍, 서버 운영체제, 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등으로 나뉘는데요. 그에 맞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평소에 즐기는 게임 정도 하나 이렇게 네. 좀 썼으면 왜냐면은 또 컴퓨터에 지원하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정도 아무래도. 센스는 좀 발휘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이 부전자의 프로필을 보고서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제가 이제 게임 회사에 다녔었잖아요. 네. 게임 회사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의 만렙을 얼마나 몇 번 찍었나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관심을 보였을 때 그 정도는 돼야 와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아, 네. 그 회사에 지원할 땐 그 회사의 제품이라던가 상품이라던가 이런 걸 활용하면서 느꼈던 것들, 실질적인 것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약간 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IT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성향들이 좀 조용하신 편이 많아서 아마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학업에 좀 약간 열중하신 것 같긴 한데요.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원자가 쓰는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컴투스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강점, 약점, 대인관계 등.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쓰도록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무보다는 성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써야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 직무에 직접적으로 기술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보다는요, 직무에 필요한 성향, 역량, 그리고 성품들 이런 것들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대인관계 능력을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네. 정확하게 본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사람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1번, 호기심에서 비롯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 예. 2번, 공부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두 개의 소제목을 적었는데요. 지원자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첫 번째에서 자기소개를 좀 약간 원하는 항목인데 내용들 보면 자기소개가 있다라기보다 문장이 좀 길게 되어 있기도 하고 너무 설명적이라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아마 첫 번째의 소제목에서는 호기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 많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대인관계의 내용을 좀 약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호기심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리고 명확한 하나의 짧은 문구로 임팩트 있게 좀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호기심에서 비롯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학업에서는 다루지 않는 언어나 신기술에 대해서 스스로 독학하여 새로운 기술들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홈페이지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서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앱과 연동되는 페이지를 작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고 이후 기계학습에 관해 관심이 많이 생겨 기계학습에 관해 공부하여서 상장 폐지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들과 앞으로 새로 나오는 신기술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공부도 맞들면 낫다. 대학교 3학년 때 몇몇 어려운 전공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각자 전공 한 개씩을 골라 공부를 해서 문제를 만들고 다 같이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스스로 낯을 가린다고 생각해서 처음 그룹을 만들었을 때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서로에 대해 의지하며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해결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쓰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부터 보면은 네. 호기심 많은 성격을 이제 직무와 연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소재와 내용은 괜찮게 선택이 됐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예상했던 것처럼 호기심을 좀 강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연구하는 자세,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좋은데요. 좀 더 두 가지로 명쾌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명쾌하게. 듭니다. 첫 문장, 예를 들면 호기심이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저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성장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라던가 해서 정확하게 장점이 무엇인지 보여준 후에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과 끝맺음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신기술에 뭐 준비하고 있는 자세라던가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호기심 많은 성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신다면 더 명확하게 장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의 경우에는 좀 대인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낯은 가리지만 대인관계는 잘 풀어가고 있다는 것인지 사실 이 주인공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보세요? 문장을 보면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왜냐하면 질문에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경험. 근데 지금 보면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장은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은 단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낯을 가리고 좀 약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무엇을 얻었습니다라고 해서 단점으로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인관계의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명확하게 나눠주시고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눠서 좀 보여주시는 게 좀 가능성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컴투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일단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야말로 이제 또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네, 어떤가요? 네, 항상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는 그렇죠. 가장 중요하기도 중요하죠. 하고 어렵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네.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 일을 위해서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 회사를 왜 선택을 했으며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약간 그림을 좀 그려보고요. 연관을 좀 약간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역시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1번 어려운 게임, 네. 어우르는 게임,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글로벌 게임. 2번 10년 안에 게임 매출 누적 1조 원 게임을 3개로 만들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좀 나눠서 쓴 것 같은데요.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첫 번째는 아마 게임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포부를 잘 작성한 것 같아서 컨셉에 맞게 작성은 된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설명적이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설명적이다. 네, 아. 듭니다.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작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제목 같은 경우 이제 숫자를 활용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점들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게임, 어우르는 게임,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글로벌 게임. 컴투스는 자동사냥 RPG 게임이 유행할 당시 자동사냥이 없고 공략을 강조한 게임인 서머너즈 워를 발매해 시스템이 올드하다는 평을 깨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학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서머너즈 워 커뮤니티 앱을 만들 정도로 애착이 있습니다. 서머너즈 워에게 애착을 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컴투스의 도전 정신이 이 게임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강한 몬스터로 사용자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것보다 다양한 몬스터를 조합해서 공략하는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또 한 번 도전 정신을 발휘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업데이트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10년 안에 게임 매출 누적 1조 원 게임을 3개로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매 패턴 파악을 하여 상품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서머너즈 1은 3주년을 앞두고 누적 매출 1조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게임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꾸준한 업데이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처음 입사하고 1년간은 컴투스의 중요한 플랫폼인 하이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파악하겠습니다. 부족한 전문 지식은 팀에 빠르게 녹아들어 다양한 의견 교환과 지식 공유를 통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습득하겠습니다. 5년 안에는 사용자 데이터 분석과 지표 개발을 통하여 각 게임, 나라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콘텐츠 업데이트 방향을 예측하여 사용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유저 타겟팅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개인에 맞는 상품 추천 등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게임과 관련된 업무자에게 시각적으로 보기 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게임 운영에 이바지하고 결과적으로 게임 매출 누적 1조 원인 게임을 3개 이상 만들겠습니다. 네. 이 프로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컴투스 게임에 대한 애착이 좀 지원 동기에서 드러난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필이나 그리고 소제목에서도 좀 약간 잘 비춰지지 않았던 것들이 애정이라는 것 다 여기에 묻어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게임 내에서 어떠한 장점을 느꼈고 본인 실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것들을 개발했었는지 내용이 잘 담겨져 있어서 좋고요. 조금 약간 좀 수정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보완이죠. 좋은데 네. 앞부분에 두 갈식으로 좀 약간 구성을 하셔서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하고자 하는지 예를 들면 지원 동기가 어떠한지 무엇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이 지원자가 그냥 입사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와서 각 연차별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연구도 되어 있다라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볼게요. 네. 경력 기술. 최근 2년 내 관련 경력, 업무 명세, 성과 라고 써 있네요. 네. 이 신입 지원자들로서는 아무래도 좀 적을 게 없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강의하거나 네. 상담을 할 때 하는 말은 바로 당장 좀 뛰어나가서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2년 이내고 그동안은 못했지만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이 생긴 이후에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할 시간에 나가서 좀 활동을 하시고 경험을 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력이 만약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왜 이전에 무엇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는 없었으나 내가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해서 활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좀 적었는지 네. 먼저 소제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2개월간의 현장 실습, 데이터 분석을 배우다. 그리고 구글의 신기술,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상장 폐지 예측. 네. 프로필에는 이제 별다른 대외 활동이나 경력이 없었는데 현장 실습 등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업무와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이 소제목이 잘 쓰여진 건지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용은 어떤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간의 현장 실습, 데이터 분석을 배우다. 로봇 어드바이저 스타트업 기업에서의 현장 실습 경험으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장 실습을 진행하면서 주가 지수의 차트 패턴을 분석해 유사한 차트 패턴을 가진 종목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패턴 기법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수의 논문을 읽어 패턴 기법들을 습득하였습니다. 이후 정제 데이터들은 MySQL을 사용하여서 저장하였고 파이썬을 이용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알맞은 종목들을 선별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변수 선별의 중요성, 데이터 정제의 필요성을 배웠고 데이터에서 변수를 선별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프로젝트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글의 신기술,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상장 폐지 예측,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식과 컴퓨터 기술을 접목해서 상장 폐지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주식을 좋아하여 공부해왔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컴퓨터 공학도로서 IT 기술과 주식을 접목할 수 없을까 고민하여 이트레이드 증권사 API를 이용하여 주가 데이터들을 가져와 MySQL에 저장하고
전자 공시 시스템 사이트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들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가져와 파이톤을 이용하여 정제한 뒤 구글에서 발표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여서 상장 폐지 종목을 예측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기존의 논문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높지 않았지만 추후 컴퓨터 코딩 기술만이 아닌 기계학습 기법이나 원리들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경험 자체는 IT 회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경험을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빅데이터 이제 플랫폼 개발자이기 때문에 네. 실제 데이터를 분석했던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데 창업 스타트업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학습했다던가 구체적으로 실무에 필요한 시간 단축하는 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익혔다는 것이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고요. 전체적으로 원하는 질문에 대한 잘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원 직무가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경험을 적은 것 같은데요. 그 경험 과정에 느낀 점은 좀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력 기술에서 이런 부분은 좀 빼도 괜찮은 걸까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중요한 물론 부분. 어떤 실무 경험이라던가 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으며 네.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보여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이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일을 또 처리하면서 어떻게 느끼고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쳐나갈지에 대한 가능성이라던가 가능해 볼 수 있는 어떤 소스를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느낌도 명확하게 작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투스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에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원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질문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 좀 잘 써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좀 지식도 잘 드러낸 것 같은데 네.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프로필에서 부분이 이 컴투스에 대한 관심과 좀 적합한 인재라는 그 인상을 강하게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참 좋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이나 특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분야에 관련된 것들로 맞춰서 쓰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용상에는 다양한 활동들 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경력이나 대내외 활동에서는 그 부분도 안 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동적인 느낌을 조금 줬라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면서 글을 참 잘 썼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잘 썼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포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가 이래서 이 회사에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에 대한 그 자기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수동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이게 좀 능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게 약간만 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또는 이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이 면접관님들께서 딱 보고 이 친구의 미래가 좀 그려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조금 그려주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지만 잘 쓰는 자기소개서는 맞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늘 그렇듯이 참 좋은 말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하보미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필에 잘 나타나지 않는 점 정말 안타까운 점이죠. 다행히도 요새 된 추세가 프로필이라던가 어떤 스펙을 많이 보지 않고 그 이후에 자기소개서에서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다면 명확하게 미리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아쉬웠던 점. 앞으로의 가능성, 이 사람의 미래 어떻게 할지 잘 해왔는데 충분히 저에게 기대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나타내고 있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어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 빅데이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와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자가 가져야 할 역량이라던가 자질이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빅데이터의 미래는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많이 모아지는 것은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빅데이터는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더더욱이나 정확해질 수 있지만 그 미래에서 좀 약간 단점이 하나 생길 수 있다면 그 도덕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잠시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어서 정말 데이터로서만 사람을 지내게 되고 또는 그것이 온전한 잣대가 되어서 사람 인간관계적인 측면이 좀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개발자로서 오히려 가져야 될 역량은 그 인간적인 도덕성을 잃지 않는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개발자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성, 인간성 이런 것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에 집중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역시 이지한 씨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답변이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좋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다양한 소스라든가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돼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때 본인이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한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분야 동향에 대해서 좀 평소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 오프라인 정모도 하면서 좀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대다수의 용어가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꾸준히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컴퓨터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새로운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활동적인 역량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봤고요. 이번에는 지원자가 보낸 궁금증 확인해 볼게요. 네. 취업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쵸. 여럿이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진짜 한데 그럴 텐데, 예.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들이는 만큼 도움이 되는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새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다들 혼자서 공부를 한다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다던가 또 사람들에게 내가 자기소개서 쓴 다음에 물어보는 이유는 나 혼자의 생각만으로는 정답을 찾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하면서 필요한 공부들은 강사들끼리 모여서 또 스터디를 해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사람의 의견, 사람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모였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생기거든요. 특히 취업에 관련해 있어서는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좋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힘든 길이잖아요. 지금. 예. 동료가 생기고 동지가 생긴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업 스터디를 해봤는데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의지도 되고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IT 업계 지원자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 왔다. 뭐 아까 전에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계속 뭐 산업화가 되고 뭐 로봇과 뭐 전자와 사람이 이렇게 융합이 되는 세상이 왔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죠. 네, 정말 사람 중심으로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을 때에 진짜 이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감동했던 이유가 그거였었거든요. 통한 것 같아서. 그래서 IT 업계이지만 그 전에 앞서 사람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IT 업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역량들이 있죠. 뭐 꼼꼼함이라던가 철저함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이런 데에 집중하시면서 성장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컴투스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네.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강윤규 대표님, 임기만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라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 그리고 꽃미남 토론어 최나건 학생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한 씨는 외국 많이 좀 나가 보셨나요? 이게 많이 나가봤다고 하기는 좀 뭐한데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나가는데요. 지금 공연으로. 그렇죠. 1월부터 5월까지 달마다 한 번씩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나간 거죠? 달마다 한 번씩이면. 그렇죠. 외국에 나갔을 때 좀 어떤 네. 것들을 느꼈어요?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예, 정답. 당연히 그렇게 또 한국 생각이 많이 나기도 네. 하고 또 저마다의 그 고유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돼요, 마땅하다. 약간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요즘에 많은 대학생들이 좀 견문을 더 넓히고 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요. 그쵸. 이 해외 경험이 아무래도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네. 10명 중 9명이 해외 체류가 네.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이유로는 첫 번째가 외국어 실력 향상, 두 번째가 견문의 확장,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감 강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를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좀 들었습니다. 뭐가 있죠, 나간 학생? 네, 대학생의 로망인 배낭여행부터 배낭여행. 이제 해외 봉사, 어학연수, 교환학생, 네. 워킹홀리데이 등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민지 학생이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 맞아요. 있잖아요. 그 교환학생이 그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네네. 교환학생이란 국내 대학교랑 친선 관계를 맺은 해외 대학교에서 이제 네. 1학기나 2학기 정도를 수학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학교를 갔다 오는 조건으로 우리 대학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오, 아주 좋은 거네요. 전액은 아니고 지원 정도예요? 네, 전액은 사실상 힘들고요. 대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장학금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생활비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돈을 벌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이것도 요새 대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죠, 네. 진짜.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어학연수는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되게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는 그런 학생들이 워킹 비자를 이용해서 네. 최대 2년까지 머물면서 영어도 배우면서 여행도 하면서 또 취업을 통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작년에만 네. 각 국으로 37,833명의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야. 돈도 벌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학연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핫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워킹 할리데이의 모든 것. 워킹 할리데이라고 하니까 너무 창피한 발음이네요. 홀리데이. 오, 17.29 달러. 이거 뭘 말하는 식비 걸까요? 아닙니까? 식비? 그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했는데 워킹 홀리데이 가서 먹는 뭐 한 끼의 밥값 네네. 정도 아닐까요? 너무 비싼데요. 한 한 끼. 끼를 그렇게 먹으면 한국으로 못 돌아올 수도 끼를 있겠네. 근데 한 끼 맞아요. 저 이번에 LA 갔을 때 기본 10달러에서 20달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김치찌개 먹는데 14달러인가 막 그런 거예요. 돈 벌어서 다 쓰고 오겠네. 그죠? 다 쓰고 왔어요. 네. 남은 돈이 없더라고요. 돈 벌러 갔는데 남은 돈이 없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네. 과연 뭘까요? 첫 네? 번째 키워드 누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뭐예요? 17.29달러란 바로 네.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국가 중에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국가를 말합니다. 어느 어디냐면요. 나라예요? 호주입니다. 호주. 와, 17.29달러인 거예요, 호주가? 네, 호주는 엄청나네요. 17.29달러로 하나로 약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최저시급 1위를 차지했고요. 엄청나네요.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가 2위 14.75달러 그리고 3위는 아일랜드로 9.1유로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6,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비교는. 예,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잡코리아예요, 잡코리아. 네, 우리나라 최저시급보다 네. 약 2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호주, 뉴질랜드, 또 아일랜드 학생들 정말 알바할 맛 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떠나는 학생들 보면 작년 기준으로 호주가 24,568명. 네. 그다음에 반면에 캐나다는 3,144명밖에 너무 안 차이가 됐다고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군요. 그 외에 혹시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더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 네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워킹 홀리데이를 체결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칠레 중에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세요? 여기 오셨네, 이 정도면.
저 지금 수다맨이신 줄 알았어요. 진짜 옛날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오늘 준비 많이 하셨는데. 견제하신다 또. 하고 준비하신 전 거. 네. 프랑스 가보고 싶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네, 그리고 덴마크도 가보고 싶어요.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없어요? 전 다 가고 싶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가고 네. 싶었던 국가 중에서 체결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워킹 홀리데이의 모든 것. 발음조차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 오지잡. 오지잡? 혹시 오지랖의 오타 아닙니까? 오지랖 항상 이렇게 헛소리가 하는데. 그러게요. 오지잡? 오지랖류 아닙니까, 약간? 아니면은. 오지가 세일하는 거 아닌가요? 오지 플러스 잡. 오, 진짜. 그렇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야. 제가 우리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나곤 학생. 오지잡이 뭔가요? 네, 강현규 컨설턴트님이 비슷하게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네. 여기서 오지란 호주 현지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지잡이라고 하면 호주인인 고용주 아래서 일을 하는 건데요. 여기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인잡이 있습니다. 한인잡. 예를 들어서 유학 가서 이제 한인 식당이나 그런 네. 한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을 한인잡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지잡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오지, 시골에서 일하는 것을 오지잡이라고 하고 반면에 도심지에서 일하는 것을 시티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이왕이면은 그 일할 거면 한국 사람이 같이 일하고 편하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영어가 좀안 늘잖아요. 영어가 안 늘어서 문제예요. 맞아요. 자, 외국 나가면 네. 특히 같은 한국인을 좀 조심해야 한다고 그쵸, 합니다. 그쵸. 그 정의당 자료에 따르면 호주 워킹 홀리데이 최저 시급 위반 비율이 현지인 영업장에서는 25.8%였던 데 반해서 한국 교민 영업장에서는 8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최저 시급 위반뿐만이 아니라 임금 체불, 디파짓이라고 해서 임금을 묶어두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행도 있고 부당해고가 한국 교민 영업장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무리 시급이 높아도 1억 천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걸 또 깎고 안 주고 참 너무하네요. 속상합니다. 네, 그러면 오지잡, 현지인 밑에서 일하는 건 좀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오지잡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제가 현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농장에서 토마토 따고 뭐 오렌지 따고 이런 직업이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이 실적제라고 해요. 근데 뭐 한 웹툰에서 보면 웹툰 작가가 치즈 공장에 취직했는데 하루에 14시간을 치즈를 만들면서 보냈다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서 짧게는 뭐 8시간에서 많게는 한 주에 70시간 이상씩을 노동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농장 가면 네. 뭐 저희는 아까 우리 나곤 학생이 영어를 배우러 간다고 했는데 네. 영어 할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가서 손과 발만 움직여요. 그래서 일만 하다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오지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쉬운 일은 없다지만 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간 건데 청년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아닌가.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럴 것 맞습니다. 같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워킹 홀리데이의 모든 것 세 번째 키워드. 짜잔. 1986. 1986년도 같은데 왠지. 네. 그렇죠? 뭐지? 저 아니면 때부터 워킹 홀리데이를 좀 갔다는 19세부터 건가? 86세까지 가능하다는 거. 죄송합니다. 86세는 최초의 너무 워킹 홀리데이 연도가 아닐까요? 그런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지막 뭐죠? 키워드 준비하신 임기만 대표님. 예, 제가 이 있으실까요? 키워드를 듣고서 저희 6명의 프로필을 쫙 한번 봤어요. 네. 자, 이 키워드에 해당되는 분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특징을 잡는다면 우리 둘. 그럴 수도 80년대생. 있지만 연식이 좀 오래돼 보이는 사람. 연식이 아니 자동차 그러면 연식이라고. 두 분의 대표님? 두 분, 네네. 아, 왜 그러세요? 두 분, 네. 아마 강영규 대표님과 예. 제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건물보다 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1986은 예. 1986년생을 얘기합니다. 예. 올해 워킹 홀리데이에 도전할 수 있는 최대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워킹 홀리데이는 만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이 30세까지로 이게 정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봄이시랑 저는 몇 년 얼마 안 안 남았네요. 남았어요. 예, 그렇죠. 가려면 빨리 마음을 정해야겠습니다. 네. 워킹의 나이 말고도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있나요, 혹시?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국어 인증 점수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체류 초기 때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자, 호주, 캐나다 등은 각 나라 달러로 5,000달러 이상 갖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가자마자 일을 못 구하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하겠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각국에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음과 건강한 몸, 약간의 돈만 있다면 갈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볼까요? 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네. 대학생 해외 경험, 워킹 홀리데이 대 교환학생입니다. 아, 일단은 뭐 저희 제작진 앞으로 사연 도착했는데 한번 네. 그거 읽어볼게요. 네. 자, 네,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토익 자격증 봉사활동 그럭저럭 스펙을 쌓아왔는데 해외 체험 경험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야, 너 뭐해? 나 프랑스 명문 렌제일 대학교 교환학생 서류 쓴다. 거기서 너 오래? 오라고 하라고 서류 쓴다. 이번에 우리 학교랑 교환학생 책을 맺었니? 야, 프랑스면 워킹으로 가. 프랑스도 워킹 갈 수 있어. 그럼. 체결된 지가 언젠데. 프랑스 파리에 가서 마카롱 가게에 취업을 하는 거야. 그런 거야? 매일 달콤한 마카롱에 커피 한 잔. 일 마치면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책 읽고. 좋다. 좋다. 근데 그거 가면 나 혼자 집 찾고 서류 등록하고 혼자 다 해야 되잖아. 프랑스 그 말도 못하는데 그거 괜찮겠니? 뭐가 걱정이야. 봉수로 이거만 하면 돼. 아, 그것만 그래?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래 우리과 낙원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워킹 가면 친구도 없잖아. 야, 너 소피 마르소 알지? 프랑스 가면 음. 길거리에 소피 마르소가 다녀. 야, 너 그런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 사귈걸? 야, 남원이랑 가봐봐. 술만 마시지. 소피 말했어? 야 이거 완전 끌리는데? 어떡하지? 워킹? 아니면 교환학생? 와 어렵다. 네. 예 어렵네요. 소피 마르소 같은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면 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날 수 있다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민재 학생이 교환학생 다녀왔잖아요. 어땠어요? 저는 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굉장히 준비할 네. 게 많아서 중간에 그만둘까 귀찮게도 생각했었는데 갔다 와서 든 생각은 제가 이걸 안 갔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경험에서 나온 주장을 우리 낙원 학생이 잘 막을 수 있을지 네, 오늘 토론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킹 홀리데이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워킹 홀리데이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 100% 자유, 나만의 계획, 그에 따르는 책임. 워킹 홀리데이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나만의 계획 하에 자유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대학생들이 누려야 할 로망 아닐까요? 오지에서 현지인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획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취준생들이 가져야만 하는 자신감 아닐까요? 생생한 네이티브의 표현을 익히고 진짜 살아있는 언어를 익히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효과가 있는 어학연수 아닐까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환학생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교환학생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환학생을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을 갈 경우에는 루즈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외국에 있다 보면 그리고 혼자 외국 방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내 자신이 풀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학교 수업이 있게 되고 학교의 친구들과 만나야 되고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등등을 하게 해야 하면 루즈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워킹 홀리데이는 보통 외국인의 생활만 체득을 하게 되는 반면에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외국인 교수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과 다양한 시각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생활과 외국인의 시각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장점인데요. 학점 펑크가 없습니다. 사실 한 학기라든가 2학기라는 시간이 대학생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 2년을 다녀야 되는데 이걸 빼고 생각하면 내가 언제 취업을 할까 이런 걱정이 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암묵적인 나이 상한선이 있잖아요. 25살이라는. 대부분의 직업 선택 등에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학기를 쉬지 않아도 되는 교환학생은 매력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도 안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교환학생과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즐길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이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해외 경험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낙원 학생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환학생의 경우 이제 어학연수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도 학비는 대부분 우리 한국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생활비가 해외에서 드는 것은 한두 푼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라면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돈을 벌고 그 돈을 자기가 계획하에서 사용함으로써 어떤 책임감도 익히고 이런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마곤 학생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고요. 혹은 외국에 나가서도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해결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가 간접 광고가 될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생활비와 그리고 갈 때 내야 하는 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거쳐야 함으로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자금적인 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것은 이것이 꼭 스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형편을 보기 때문에 돈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 학생들에게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갔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 학교에서 뭐 데스크를 보는 업무라든가 그런 업무의 일자리를 조금씩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 민지 학생께서도 이런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2015년도 대학 졸업자의 평균 부채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부채를 지고 있고 또한 그 평균 액수가 1,320만 원으로 어학연수라든지 해외 체류에 대한 경험을 갖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약 52% 정도가 이걸 꺼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환학생이 제도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또 아르바이트라는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 교환학생은 꼭 먹고 안 먹고입니다. 전체 말씀하셨듯이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낙엽 치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교환학생을 해야 되는 이유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담당자가 좋아하는 경험이에요. 무엇보다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이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또 팀 프로젝트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경험을 한 거죠.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교환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또 문화를 접해봤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어 능력도 향상을 줄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리스닝 능력도 굉장히 향상됩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첨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유연한 사고방식이라는 게 사실 기업 업무나 팀 프로젝트 등을 할 때 현실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교환학생을 가서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가장 쉽게 길러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전공 과목이랑 전혀 상관없는 영문학 시 수업을 들었는데 이건 고대 그리스랑 현대 영문학 시를 비교해서 듣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나라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쓴 시들과 유사한 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과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그걸 딱 알고서 이제 교환학생 오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배울 수 없는 사고방식을 배워서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교환학생이 가장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지 씨가 지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렸어요. 제대로 돌아왔어요. 연애 얘기가 조금 제대로 돌아왔어요. 저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네요. 이제 그 교환학생 팀에서 교환학생을 가면은 학교에 다니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팀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2가지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민지 학생 같이 가기 전부터 영어 실력이 훌륭했던 학생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취준생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는 가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현지의 대학생들 사이에 수업에 딱 앉아서 영어로 수업을 듣게 한다면 그게 과연 학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도 의문일 뿐더러 두 번째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항상 교환학생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공 중에 되게 어려운 과목은 교환학생 가서 들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환학생에서 듣는 과목들이 대부분 패스 or fail로 우리처럼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패스 아니면 fail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F만 안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교환학생 가서 제일 어려운 걸 듣고 설렁설렁해서 패스만 해와서 한국에서 안 들어도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최나건 씨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도 기말고사를 대충 본 입장으로서 네, 물론 패스는 했습니다만 예. 대충 본 입장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가진 학생이 교환학생 대신 워킹홀리데이를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영어를 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환학생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발표도 해야 하고 토론도 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영어를 해야 하지만 워킹홀리데이에서 업무 중에 쓰는 내용은 this, that, okay, bye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의외로 간단하죠. 네,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루즈한 마인드를 가진 학생이라면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나 어차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 상대 팀에서 100% 자유가 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네 맞습니다. 100% 자유가 있습니다. 한 2만 평 되는 땅에서 혼자 과일 따고 네, 혼자서 삽질하고 네, 그러다 하루가 저물고 네, 그러다 밥 먹고 그냥 자는 거죠. 뭐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면 사실 그 애초에 취지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그런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환학생과 워킹홀리데이가 어떤 차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환학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도권 하에서 어학연수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워킹홀리데이는 진짜 내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그런 어떤 책임감의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은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약간 쉬고 그리고 수업도 대충대충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과연 시간을 단축하는 것, 그런 식으로 단축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준생들이 느낀 압박감이에요. 취준생들은 나이에 대해서 사실 이런 기업 내부적 사정을 잘 모르게 되니까 나이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시간에 대해서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외국을 못 가게 됩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곧 취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대학생인 지금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워킹홀리데이 같은 것도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대학생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사실 취업 이후에는 이런 활동들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젊고 가장 청춘의 로망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누려보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경험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어학연수를 갈 거냐, 워킹홀리데이를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절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것들을 좀 더 즐기는 성향이라면 저는 워킹홀리데이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제 온실 속 화초처럼 정말 나는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체계화된 것들을 필요하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불꽃 튀는 토론이 일어났는데요. 네, 손에도 불꽃이 튈지 이제 학생들의 네. 강력한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낙원 학생 강영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워킹홀리데이보다 교환학생이 취업에서 더 가산점을 받나요? 네, 그렇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가산점을 더 받는다. 아, 네, 당연하죠. 당연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울렸습니다.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교환학생도 좋은 점수를 받지만 교환학생을 많은 학생들이 그 문이 예.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서도 네. 나름대로 외국인들과 문화 교류를 했고 열심히 했다면 네. 예,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중치를 둔다면 그래도 교환학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낙원 학생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6개월간의 교환학생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외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지금 약간 짜증이 네, 두 분 손에 불꽃이 튀고 있어요, 지금. 눈에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 기계가 저한테 유감이 많은가 봅니다.
저는 워킹 홀리데이도 뭐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만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일단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또 강의를 들어야 되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과 대화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외국어 능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넓은 사고 또 어떤 문화적 이해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민지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지만 어학 점수가 별로 높지 않은 학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감점이 아니다. 감점이 아니라 감점되지 않는다. 괜찮다. 네. 과연? 아이고, 네. 감점이 되네요. 네.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대적 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어학 실력을 쌓기 위해서 가는 교환학생이라든지 MBA를 갔다 왔는데 토익 700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했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워킹 홀리데이는 일하러 갔던 측면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교환 학생보다는 조금 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도 너그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경험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낙원 학생부터 해주시죠. 워킹홀리데이 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의 저는 두 가지로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학생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점, 영어 점수 등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폭도 넓지 않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의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두 번째로 교환학생팀에서 교환학생의 가치로 학업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셨지만 사실상 그 시간을 과연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면 정말 나만의 도전, 그리고 나만의 계획,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세계와 부딪히면서 내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야말로 대학생들이 꼭 누려야 할, 청춘이 꼭 누려야 할 로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교환학생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보통 학기의 부담 때문에 쉽게 외국으로 떠나지 못하지만 교환학생을 갈 경우 이런 부담감을 해소해서 거리낌 없이 외국으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교환학생은 워킹홀리데이의 장점 역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학기제를 이용해서 여행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장점을 포괄해서 저는 교환학생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올 여름방학 해외 경험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에게 꼭 맞는 해외 경험 프로그램을 찾아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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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